당신이 믿는 대부분은 당신이 믿게 되기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인생 속 대부분의 생각은 배워가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주입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주입된 망상 활성화 시스템 때문에 과거 기억 속 보이는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일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정말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됐을 테니까요. 이 상황을 돕기 위해 저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초인적인 자신감을 만들어간 방법입니다. 제가 불안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일이죠. 만약 자신감이 없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럼 만약 누군가가 자신감이 있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초인적인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서 딱 하나만 더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헬스장에 가서 10세트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11세트를 합니다. 45분 러닝을 뛰기로 했다면 저는 1분을 더 달리고요. 하루에 10명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으면 저는 1명 더 연락을 하죠. 그렇게 삶의 기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인생은 크게 보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세우는 기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당신의 기준이 하나 더 하는 거면 당신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 더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초인적인 자신감을 기르며 동시에 겸손을 잃지 않는 비밀입니다. 아버지가 매번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너가 원하는 인생은 딱 한 번의 결정으로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어. 딱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거야. 이걸 반드시 이해하거라. 너의 꿈은 너의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 지금 너의 바로 앞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항상 꿈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꿈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신념 체계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우릴 꿈과 멀어지게 한다고 했죠. 그럼 그 꿈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하나의 선택, 인간관계, 하나의 미팅, 한 권의 책, 하나의 아이디어, 꿈꾸는 인생과 한 발 떨어진 위치라고 믿는 거죠. 당신이 그걸 알아차린다면 직접 보이고 찾기 시작할 겁니다. 제 책의 두 번째 챕터에서 이걸 매트릭스라고 설명했는데 이건 뇌에 있는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가지게 되는 필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데 며칠 전 테슬라의 자동차를 샀어요. 그 차를 사고 나서 어딜 가든지 테슬라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옆 차선, 반대 차선에도 테슬라, 어딜 가던 테슬라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팩트는 테슬라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는 왜 못 봤을까요? 그 이유는 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이죠. 저한테는 테슬라 자동차였지만 당신만의 테슬라를 자꾸 상상하면 그런 인간관계, 미팅, 그것에 대한 생각들과 만남들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각화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즉, 변화는 절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챕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인드는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프로그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같은 결과만 얻게 되죠. 예를 들면 걱정, 불안, 문제, 그리고 청구서 같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에 관련된 사람들만 끌어당기고 관련된 장소와 물건만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같은 과거의 경험들을 이끌어낼 거고 그게 패턴이 되고 머릿속 안에 체계로 잡혀서 결국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되겠죠. 그렇기에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원하는 꿈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다른 패턴과 체계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은 꿈과 달라서 쉽게 설명하면 상상은 아무 일어난 적 없는 꿈과 생각을 창조하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상상한다는 건 머릿속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비밀인데, 즉,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던 공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기 전까진 없던 공간인 겁니다. 그렇게 그 새로운 공간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의 두뇌와 인생과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새롭게 일할 겁니다. 그 공간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을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붐비고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누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름은 들리게 되잖아요. 당신의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그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테슬라를 보게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린 이걸 상상함으로써 작동시킬 수 있어요. 왜 상상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5살 정도에는 지금보단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나이에 우리는 상상 속에서 살거든요. 과거의 기억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이 없거나 적으니까 과거의 기억들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자라나면서 10대, 20대에 접어들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제한된 생각과 신념들을 말이에요. 그게 당신의 머릿속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립니다. 인생 속 대부분의 생각들은 배워가는 게 아니라 주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10대부터는 과거의 생각과 경험으로 조종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기억 때문에, 그렇게 주입된 망상 활성화 시스템 때문에 과거 기억 속 보이는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일상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비록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항상 같은 그 감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 아버지는 전화할 때마다 심지어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도 전화로는 항상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8살 때부터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말이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만든 거죠. 어딜 가든지 조심해라. 그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사업은 하지 마라. 그 팟캐스트 하지 마라. 그 강연 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것저것 조심해야 하니까 하지 마라. 저는 불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지만 제가 50살이 되어 수천억을 벌었는데도 아버지는 저에게 아들아, 그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것은 정말 죄송하게도 아버지의 제한적인 신념을 어린 나에게 주입하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믿는 대부분의 것들도 믿게 되기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사랑이란 이유로 주입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의 위치는 조금 달라졌다 해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란 테두리는 5살에 느끼던 감정과 비슷하겠죠. 그때 들었던 것, 느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감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